네, 저는 오늘 홈 리빙 제품 중에서 여름철에 가장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이스프링 정수기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특히 요즘같이 무더위가 지속되고 있는 요즘 이때 오늘 아침부터 너무 후덥지근하더라고요. 수분 섭취가 정말 중요하고 아까 좀 전에 말씀해 드렸듯이 프로틴과 또 여러 가지 영양소를 같이 섭취하는데 물이 빼놓을 수 없죠. 그런 물이 어떤 물을 마시고 계신지 궁금하더라고요. 물은 생명체의 근원이자 모든 것이라고 할 정도로 우리 몸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몸의 70%가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혈액의 90%, 또 근육의 75%, 뼈의 20%, 피부의 70% 이상이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물을 마시면 1분 이내에 혈액에 도달하고요. 그다음에 30분 이내에 우리 온몸 구석구석에 물이 도달하게 되는데요. 우리 몸에서 그렇다면 물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제가 화면 공유를 통해서 자료를 함께 보도록 해요. 물은 우리 몸의 체온을 조절하고요. 또 혈액을 깨끗하게 해서 혈압을 유지시켜 주기도 하고 세포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세포 내에 정보를 전달해 준다든가 또 우리가 섭취한 영양소들을 제대로 분배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요. 또 요즘에 가장 크게 대두되는 면역력을 유지시켜 주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가 미처 대사하지 못하고 우리 몸속에 쌓아두었던 독소들도 같이 배출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세계보건기구 WHO에 의하면 하루 수분 섭취 권장량이 2리터라고 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2리터를 마시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 봐야 할 것 같아요. 특히 한국인의 경우에는 나트륨 섭취가 기존 다른 나라에 비해서 2배 정도 더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그만큼 물을 더 많이 섭취하고 있어야 하는데 실제로 한국인의 같은 경우에는 하루 일일 평균 섭취량이 965.15ml, 1리터가 채 제대로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듯 수분이 우리 몸에서 아주 부족하게 되는데 우리 몸이 체내 수분이 1% 정도 부족하게 되면 이제 뇌에서 갈증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3% 정도 부족하게 되면 체내 혈류량이 감소되기 시작하고요. 5% 부족하면 뇌 기능이 저하되고 집중력이 떨어진다고 해요. 요즘 같은 이 무더위에 공부하는 중고등학교 학생들 공부하다 보면 뇌 기능 떨어지고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어요. 아이가 공부를 못해서가 아니라 물이 원인일 수도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항상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8% 정도 부족하게 되면 어지러움과 호흡곤란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제가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물을 많이 마신다고 하시면서도 그냥 차, 커피, 음료 등을 통해서 물로 착각하시면서 마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그러시죠. 그런데 물을 잘 마시지 않는 분들의 만성질환들을 보면 구취, 구강 건조, 또 변비, 피부 노화, 비만, 또 면역력이 저하, 피로감 등을 많이 호소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평균 2리터를 마시지 않는다면 고혈압이라든가 우리 몸의 전해질 불균형, 또 요로결석, 신부전증, 뇌경색 등의 질병에 노출될 수 있다고 해요. 그러나 우리가 충분히 2리터의 물을 마셔만 준다면 어느 정도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먹는 물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을까요? 이거는 지난 6월 30일자 기사를 제가 캡처한 건데요. 한강의 소염제, 항생제 성분, 또 정수에도 잔류한다는 그런 기사 내용이에요. 지난 2016년부터 서울시가 해마다 2차례씩 팔당 등 취수장 5곳에 물을 채취해서 계속해서 검사를 해왔다고 해요. 그래서 지난 5년 동안 검사를 해온 결과 그 물속에는 항생제 성분, 또 간질 치료제 성분 등 의약물질이 12가지 정도 검출이 되었다고 합니다. 일부 약물은 또 정수를 거친 뒤에도 없어지지 않았고요.
정수를 거친 수돗물과 또 아리수에서도 5가지 약물이 검출되었는데 우리가 CT 촬영할 때 또 조영제로 쓰이는 물질들, 또 아스피린의 주성분인 소염제, 또 각성제 성분인 카페인, 또 카페인의 대사 물질 등등이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2008년에 4대강 하천에서 의약물질 15종이 검출된 이후에 10년 넘게, 지금이 2021년이니까 10년 넘게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또 현재 진행형으로 개선되지 않고 있는 문제점이에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우리 몸에 흡수돼도 미미한 양이니까 우리 건강을 해칠 정도는 아니라고는 하지만 해당 약물이 체내에 지속적으로 농축하게 되면 우리가 평생 물 없이는 살 수 없으니까 물을 마시게 된다면 그 체내 농축에 대한 연구를 따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장기 노출에도 위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원수나 우리가 취수장에서 먹는 물에만 문제점이 있을까요? 작년에 인천에서 수돗물 유충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춘천에서 물이 나오는데요. 콜라가 나와요, 파워에이드가 나와요 하고 춘천의 수돗물 대란이 엊그저께까지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뭐 생수가 뭐 동이 났네 그런 뉴스 기사가 떴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물을 선택할 때 어떤 물이 좋은 물일지, 좋은 물은 세균과 유해 물질이 없고요. 또 물속에 미네랄이 남아있고 믿을 만한 기관으로부터 인증된 물이 좋은 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시면 가장 권위 있는 물의 자격 MSF 인증을 받아야 좋은 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을 찾는 우리 같은 소비자들을 위해서 제3자 시험 인증 기관인 NSF의 인증을 받은 물이 좋은 물이라고 생각합니다. NSF는 세계보건기구의 협력기관이고요. 정수기 안전성의 인증을 제공하는 시험기관입니다. 매년 정기검사를 통해서 이 정수기가 제대로 처음 했던 그 인증 그대로 유지가 되는지를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지만 정해진 날짜에 딱딱 하는 게 아니라 불시에 가서 검사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제대로 이 인증된 정수기 제품 자체가 지속되고 있는지를 체크한다고 합니다. 그렇듯 불시에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신뢰가 있을 수가 있죠. 두 번째는 좋은 물의 기본은 깨끗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물론 보이지 않는 유해 물질도 없어져야 하고요. 특히 이렇게 더운 여름철에 세균이나 박테리아가 제대로 정수되어야만 좋은 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좋은 물에는 또 우리에게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도 많이 들어있죠. 특히 칼슘, 마그네슘 등등의 미네랄들이 들어있어야 하고요. 특히 우리 체내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물 성분이기 때문에 좋은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좋은 물의 조건 3가지를 알아보았고요. 이제는 정말로 이런 여러 가지 지속되는 문제점으로 인해서 대부분의 가정에서 이제 생활 필수 가전이 되었죠, 정수기가. 그렇다면 좋은 물의 조건과 비교해서 이스프링 정수기, 왜 우리가 이스프링을 선택해야만 하는지, Y 이스프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이스프링은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식수의 자격 NSF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스프링은 140여 가지의 유해 물질을 제거하는 인증을 NSF로부터 여러 가지 인증을 받았는데요. 보시면 맛, 냄새 등 심미적 요인을 감소시키고 있고요. 특히 국내에서 유일하게 바이러스, 박테리아를 99.99% 비활성화시킨다는 인증을 국내에서 유일하게 받았습니다. 또한 좀 전에 얘기했듯이 원수나 정수에서도 발견되고 있는 신종 오염 물질을 15종 감소한다는 인증을 받았고요. 또 여름철 녹조 라떼를 일으키는 남조류의 독성인 마이크로시스틴을 감소시킨다는 인증과 작년인가요? 재작년에 대구에서도 수돗물에 PFOA 성분이 검출된다고 해서 한동안 또 난리가 난 적이 있었는데요. 또 식품 용기 코팅제인 PFOA,
PFOS도 감소시킨다는 인증 객관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믿고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이스프링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실 때마다 세균 0%에 도전하는 꼼꼼하고 철저한 살균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제가 국내 유일의 세균과 박테리아를 자외선 필터를 통해서 99.99% 비활성화시키는데요. 254 나노미터 파장의 UVC 램프와 또 필터 내부의 리플렉터를 통해서 살균력을 부스팅 시켜주는데요. 그래서 세균 0%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 정말로 과연 세균을 없앨 수 있을까를 우리가 의심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직접 실험을 했습니다. 대장균 실험 이미지를 보면 맨 왼쪽에서부터 대장균 마리수예요. 이게 워낙 큰 숫자라서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갈수록 대장균의 숫자가 늘어나지만 이 스프링을 살균한 후의 물은 깨끗하게 우리가 마실 수 있는 물로 변화된다는 것을 입증을 했고요. 요 리스테리아 균은 식중독균의 하나인데요. 이것 또한 UVC 램프를 통해서 살균되는 과정들을 입증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느 정수기에서도 우리나라 국내 유일하게 물을 살균해서 세균과 박테리아를 99.99% 비활성화시키는 정수기입니다. 또한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어봐요. 제가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를 99.99% 비활성화시킨대 얘기를 하면 왜 100% 안 죽여? 그렇게 얘기를 하죠. 세균과 바이러스를 사멸을 시키면 그 이후부터 또 새로운 과정으로 새로운 세균이나 박테리아로 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균과 바이러스를 꼼짝마 시키기는 비활성화를 시킨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정수기 내부에 자외선 필터를 갖고 있게 된다면 전기가 통해야 하죠. 그런데 물이 흐르는 곳에서 전기가 통해진다면 누전이나 감전 등의 사고를 불러일으킬 수 있게 되죠. 이것도 이런 점에 착안해서 암에 의해서 무선으로 전력이 통하게 하는 그런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고 위생적인 이 커플드 테크놀로지라는 그런 기술력을 통해서 안전하게 무선으로 전력이 공급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보면 볼수록 어떻게 이렇게 세밀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지 저도 공부하면서 다시 한번 또 감동하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정수된 물이 2차 오염을 또 방지하기 위해서 저장 창고가 없이 즉시 흘려보내는 직수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식수는 물론 그리고 세척을 한다거나 조리수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하는데 특히 요즘 같은 여름에는 정수장에서 좀 더 또 세균이 더 번식하기 때문에 염소를 더 많이 투과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끔씩 수돗물을 틀어서 이렇게 설거지를 하다 보면 염소 냄새가 심하게 나는 날이 간혹 있더라고요. 그럴 때는 저는 또 마지막 헹굼물로 설거지도 가끔씩 해요. 그래도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는 정수기입니다. 그리고 또한 또 우리 물이 좋은 물은 또 미네랄을 건강하게 지켜내야만 좋은 정수기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특허받은 압축 기술로 잠실 야구장 면적의 한 16배 정도에 달하는 활성탄을 압축한 이스프링 카본 필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40여 가지의 유해 성분을 감소시키고요. 또 0.2 마이크로미터 크기의 기공으로 유해 성분을 여과함과 동시에 또 물속에 남아있는 유기 물질들, 유기 화학 물질의 또 흡착 작용을 통해서 해로운 성질은 걸러내고 또 미네랄은 또 남겨두는 그러한 듀얼 액션 필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0.2 마이크로미터의 크기란 우리가 참 대충 잘 가늠하기 힘든데요. 이 머리카락 한 올의 300분의 1 크기,
눈에도 보이지 않죠. 그렇게 미세한 여러 가지 안 좋은 물질들을 여과하고 흡착함으로써 미네랄을 그대로 남겨놓는 Y20스프링. 정말 대단하죠. 그리고 또 정수기는 또 가정마다 사용하는 환경도 다르고 또 수도꼭지를 틀고 닫는 그런 패턴들이 모두 다 다르기 때문에 대부분의 렌탈 정수기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날짜에 코디 언니의 시간 스케줄에 맞춰서 방문을 해서 뭐 필터를 체크한다거나 하지만, 그렇게 되면 우리가 요즘 같은 비대면 시대에 누군가가 또 찾아오는 것도 또 많이 꺼려하는 이 시기에 우리 이스프링은 정수기 자체 내에 스마트 칩이 내장되어 있어서 내가 어느 정도 필터를 사용하고 있는지 필터의 사용량도 체크해 주고요. 또 필터 카트리지를 교체할 수 있게 교체 알림도 뜨고요. 만약에 혹시라도 사용하다가 뭔가 문제점이 있으면 전화기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우리에게 AS 센터에 또 전화를 해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똑똑하게 알려주는 그런 정수기입니다. 그리고 또 최적의 필터 교체 시기를 정확히 알려주기 때문에 우리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또한 우리가 전기를 사용하다 보면 전기세가 너무 많이 드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또 할 때도 있죠. 하지만 리터당 평균 비용이 83.28원의 경제적인 정수기인데요. 우리가 수도꼭지를 칠 때마다 전원이 연결돼요. 그래서 틀 때마다 전원이 연결되는 인스턴트 온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대기 전력도 줄이고 정수 시에만 전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일시불에 우리가 정수기를 구매할 때 일시불로 구매를 하게 되죠. 물론 뭐 각각의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서 카드 할부도 할 수 있지만 105만 원이라는 비용을 지불하고 하는데, 렌탈 정수기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렌탈은 그냥 저희가 매달 소소한 금액들 2, 3만 원의 금액들을 쭉 내고 있기 때문에 그게 크게 들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따져보면 초기 비용은 105만 원이고 우리가 5년 정도 렌탈 정수기를 5년에 한 번 정도 바꿔주기도 하죠. 그래서 5년을 계산했을 때 5년간 저희가 4회 정도 필터를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만 8천 원 4개 103만 2천 원의 비용이 들고요. 총 5년간 사용한 비용을 보면 208만 2천 원의 비용이 듭니다. 여기에다가 우리가 5,000리터를 1년에 5,000리터를 사용할 수 있는데 그걸로 5년 정도 사용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리터당 드는 비용은 83.28원. 또한 전기요금이 전원을 수도꼭지를 사용할 때마다 전원이 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한 달 전기요금이 640원 정도. 그렇다면 1년 사용했을 경우에 7,000원대, 그다음에 5년을 사용한다면 3만 원대의 전기요금이 드는 가장 경제적인 정수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정수기를 사용하시는 분들 보시면 꼭 정수기를 필터를 교체하실 때 한번 내가 어느 정도 정수기를 사용했는지, 그 양을 제대로 사용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정수기를 필터를 교체하시는 분들의 그 필터를 아메이 센터에 가서 다 계산해 본 결과 정말로 많이 쓰시는 분들조차도 저를 포함해서 1년에 5,000리터를 쓸 수 있지만 3,500리터 이상을 쓰신 분들을 제 주위에는 아직 못 봤어요. 그래서 저도 매번 정수기 필터를 교환할 때마다 항상 가서 체크를 하고 다음번에는 더 많이 써야지. 이번에는 세수를 한번 해볼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한답니다. 그만큼 충분한 양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열심히 쓰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왜 우리 이스프링을 선택해야 하는지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구매 유지비도 정말 저렴하게 드는 경제적인 정수기예요. 근데 여러분, 요즘 선전에 BTS가 정수기를 선전한다고 해서 그 정수기를 사용하실 건가요? 아니면 얼음이 나온 정수기 사용하실 건가요? 따뜻한 물이 나와 그런 정수기를 사용하실 건가요?
여러분의 정수기 선택의 기준이 어떤 건지 궁금해요. 제가 이 설명드린 이러한 것들을 보시면서 또 원수, 또 정수된 수돗물, 수도관 여러 가지 문제점들 중에서 이제는 우리가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할 시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소독도 되죠, 살균도 되죠, 안심하고 마실 수 있고 또 안전한 이스프링을 선택하는 것. 이제는 우리가 현명한 소비자가 되어 현명한 아메이 생활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요. 오늘 이스프링 정수기 이것으로 마치고요. 또 다음에 뵐게요.